오늘은 2022년 8월 8일 월요일이고요. 디심 바리안 코스피,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전망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0.09% 오른 2493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이 0.09% 하락한 83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제가 제목에 뽑은 내용대로 초반에 계속 약세장으로 시작하다가 이렇게 쭉 오후 늦게까지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0.09%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두 개 시장 모두 그렇게 큰 하락과 상승 없이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섹터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지금 지난주에 고용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고용 서프라이즈 3연속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높아졌다. 7월 비농업 부분 고용 52만 8천 명이 증가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 영향 때문에 고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이는 지난달에 39만 8천 개보다 증가, 전문가 예상치인 25만 8천 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굉장히 미국이 고용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7월 실업률도 6월에 3.6%보다 0.1% 줄어든 3.5포인트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그래서 연준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 없이 물가 잡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주가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스닥이 좀 떨어졌죠. 다우가 오른 반면에 나스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정점 이후에 고용 둔화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번 경기 사이클은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좀 역대 최악의 좀 사태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중 갈등, 매크로적인 시점에서 굉장히 다각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사이클로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도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쉽게 말해서 멍을 때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감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는 모습 없이 계속 이제 감망하는 모습인데, 이번 달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차례대로 이제 발표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있을 연준 FOMC 회의,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이제 시장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9월까지는 혼조세다. 그래서 종목별로 갈 거다라는 게 지금은 일반적인 의견들이죠. 그래서 코스피도 오늘 2차전지, 바이오주가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주, 인터넷주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지금 반도체주가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네이버는 2분기 실적에도 향후 성장률 둔화와 불확실성,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며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 증시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지금 계속 오를 자리에서 올랐고, 그 다음에 121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좀 오늘 크게 하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카카오도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삼아서 움직이는 거라면 카카오도 조금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 고가와 121선 저가 자리 그 사이에서 좀 움직이다가 오늘 61선 밑으로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카카오는 네이버 지표를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자리가 121선 저가와 61선 고가 요 사이 영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 주가를 따라간다면 다음 날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정말 전망을 해보고, 물론 올라가면 좋습니다. 저 카카오 아직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고, 하지만 아직은 잘 이렇게 반등할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번에 트렌드포스 전망치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제조사 재고 조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램, 낸드 주요 기업의 증설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포 동맹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포 동맹 이슈도 있기 때문에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화장품 등이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반도체가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못 오르고 있죠. 다른 섹터들에 비하면 반도체주가 아직은 좀 뒤집어진한데, 그래서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지금 비중을 줄여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광, 그 다음에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렇게 5가지 섹터가 돌아가면서 지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은 또 바이오까지 좋았고요. 그래서 방산,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지금 계속 순환매 장세 속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섹터에 좀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커다란 이제 반등도 없이, 그 다음에 큰 하락도 없이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브리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일본과 중국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서 상승 마감했다. 7월 CPI 발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개인이 계속 사자 포지션,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은 팔자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SK이노베이션이 정말 간만에 장대 양봉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 SK이노베이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포스팅한 글이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목표가를 19만 6천 원을 잡았었어요. 마침 오늘 19만 5,500원, 제 1차 목표가인 19만 6천 원에 500원 모자란 가격에 거의 도달을 했고, 19만 6천 원에 찍고 내려갔죠. 네, 거의 19만 6천 원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봤었어요. 그래서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위쪽 고가, 저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중간 지점 이렇게 그어봤는데, 오늘은 제 1차 목표가인 19만 6천 원에서 딱 걸리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 추세선 안에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좀 터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SK 이노베이션은 우상향이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제가 7월 28일자에도 얘기 드렸듯이 SK온 흑자 전환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 자체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전망은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좀 좋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저소득층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그 다음에 자동화 생산시설,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네, 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슈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그 다음에 친환경주, 이런 섹터들이 계속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 여부를 하원에서 통과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내 이제 투자가 얼마만큼 확대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국내 2차전지 업종의 성장성에 주목해보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당분간은 우상향 할 거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SK온의 흑자 전환 이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여부, 그다음에 미국 내 투자 확대 여부, 이 3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시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단가는 제가 18만 4천 원이고요. 그리고 20만 8천 원, 지금 2차 목표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존의 물량에서 30% 정도를 이제 차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70%는 제가 계속 쭉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눌림 매수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좀 비중을 좀 늘려서 매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20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종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 사업 재편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에서 물적 분할된 방산 부분을 인수했죠. 그래서 100%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를 흡수 합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망은 굉장히 좀 좋고요. 이게 지금 방산, 항공, 우주 전부 다 미래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떨어질 이유는 없죠. 주가 자체가.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봤어요. 좀 그어봤는데, 오늘 여기 전체적인 이제 고점, 그다음에 고점, 여기를 잇는 추세선을 돌파했죠. 오늘 돌파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V자 반등을 이루는 와중에서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 이제 막 사들였어요. 계속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있으면 그 라인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저는 한 6만원 라인에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1차 고점, 2차 고점, 3차 고점이라고 좀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면 여기 3차 고점 라인까지 조정이 받지 않을까.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잠깐 조정받고 또 올랐죠. 그래서 6만원 라인까지 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단가 69,500원 제가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69,500원에 제가 소액으로 들어갔었는데 분명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다. 근데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뭐 저는 6만 1,000원 라인까지 보고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이제 뭐 더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6만 1,000원을 지지한다. 6만 원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비중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5,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매도 간만 포지션에서 저는 6만 1,000원 자리에서 눌림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는 관심 종목으로 무조건 넣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게 제 계좌에 꽂혀 있지 않으면 이게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소액으로 좀 들어갔던 거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방산주 자체에 대한 이제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고자 오늘 굉장히 좀 평단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오를 거다. 우상향이다. 이거 무조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